홍천 5번 국도변 계곡 인근에 수십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을 앞두고 공사 주체가 된 영국 멀린 측이 기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를 배제해 또다시 공사의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치료의 잎이 뒤틀리거나 열매가 얼룩덜룩해지는 일명 칼라병이 시설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2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호구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5번 국도변 계곡 인근에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24톤에 이르는 음식물을 몰래 버린 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에서 홍천 방향 5번 국도변의 한 공터입니다. 8m 아래 계곡 쪽 비탈면에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온갖 벌레가 들끓고 있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100m 정도 되는 이 비탈면을 따라 음식물 쓰레기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서는 숨쉬기 힘들 만큼 악취가 풍깁니다. 버려진 음식물이 쌓여 있는 곳은 5군데 정도. 비교적 썩지 않은 음식물과 심하게 썩은 음식물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날에 걸쳐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계곡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비탈면을 따라 흘러내린 음식물이 계곡까지 닿았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파리가 들끓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부패돼 있습니다. 썩은 음식물 일부는 물살에 쓸려 하류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새벽에 음식물을 트럭에 싣고 와 몰래 버린 혐의로 61살 원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거기에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가지고서 경찰하고 공조수사를 한 겁니다. 경찰은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원 씨가 원주 지역 식당 13곳에서 음식물을 받아 개 먹이로 줬는데 최근 개 400마리 중 300마리를 처분해 개 먹이용 음식물이 남자 국도변에 몰래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 씨가 버린 음식물이 24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시공사가 변경될 전망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을 앞두고 공사 주체가 된 영국 멀린사 측이 기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를 배제해 또다시 공사가 위기에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레고랜드 조성 사업 시공사는 STX 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멀린사가 사업을 떠맡기로 하면서 STX 건설이 아닌 다른 건설사를 시공사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STX 건설은 레고랜드 건설 현장인 이곳에서 복토 작업 등 기반 시설 공사를 하며 이미 4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공사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멀린 측에 배상 등의 상황을 전달하며 기존 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1년 완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소송이 없으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추진에만 집중하다 강원도에 불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MDA를 체결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멀린사는 늦어도 다음 주쯤 새로 선정된 시공사를 공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사업 선언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1년 완공이 가능할지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과체류의 잎이 뒤틀리거나 열매가 얼룩덜룩해지는 일명 칼라병이 시설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토마토 농가입니다. 잎이 오글거리면서 뒤틀리거나 까만 원형 반점이 생긴 줄기가 눈에 띕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열매를 얼룩덜룩하게 만든다 해서 칼라병이라 불립니다. 올해는 기온이 높은 데다 가물면서 매개충인 꽃노랑 총채벌레의 번식이 빨라져 생육 초기부터 극성입니다. 이 농가는 발병 열흘 만에 8,000포기의 절반이 감염돼 4,000포기를 뽑고 다시 심었지만 병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3포기, 4포기씩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뽑아버리고 한 4, 5일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아주 줄르다가 이렇게 쫙쫙 퍼진 거예요. 또 다른 농가의 고추밭은 성한 줄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병이 번져 농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횡성의 경우 작년 한 해 56개 농가 9만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재배를 포기했습니다. 이 농가처럼 지난해 칼라병이 발생했거나 주변 농가에서 발생했다면 서둘러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감염된 농가는 피해받은 포기를 뽑아버리고 전용 농약을 꼭 살포하셔야 되는데 3, 4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 끈끈이 트랩을 활용해 수시로 매개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병이 의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간이 진단 키트 검사를 의뢰해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2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늘면서 적막했던 항포구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까지 나가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채낚기 어선들이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선 수조마다 갓 잡은 오징어가 가득하고 펄떡이는 오징어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오징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강원 도내에서 위판된 오징어는 2,116톤으로 평년보다 51%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4%나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동해 남부 해역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수온 상승으로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 앞바다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큰 배들이 독도 인근까지 나가 조업하고 있습니다. 하역하고 막바로 독도로 또 출항할 거. 주야로 해가지고 한 100급 정도, 130급. 그래 이틀씩 해가지고 한 200급씩. 오징어 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한때 20마리에 10만 원이 넘었던 산오징어의 입찰 가격도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징어가 나지 않아 한숨만 내쉬던 동해안 어민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인 2019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춘천역 앞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축제장과 춘천의 주요 관광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패스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시식과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된 원스톱 카드의 판매 가격은 각각 27,000원과 22,000원입니다. 축제 콘텐츠는 길놀이 행사와 주제관, 포토존, 갤러리관, 푸드존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아울러 유명 가수 초청 공연과 팬사인회, 음악회, 불꽃쇼 등도 진행됩니다. 양구에 주둔하는 육군 2사단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개편으로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노도부대로 불리는 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이후 1959년 8월 28일 양구로 이동해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으며 올 들어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까지 2사단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양구 주둔 병력이 크게 줄어들게 돼 PC방과 당구장, 음식점 등 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해결을 위해 강원도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비대위원과 한국전력 관계자, 강원도청 관계자 등은 오늘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강원도 차원의 피해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대위와 한전, 강원도 관계자들이 매주 월요일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과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건물과 변화가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따라 2015년부터 도내 중학교 56곳에 3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모두 2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리는 전교조 교사 결의대회에 도내 80여 명의 교사가 연가를 내고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사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閉幕된 제21회 춘천 MBC배 강원도 학생 골프대회에서 영서고등학교 정세빈 선수가 여고부 종합 우승과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정세빈 선수는 홍천 비콘힐스 클럽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2라운드 합계 137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사북고등학교 안현지 선수가 한타 뒤진 138타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남고부에서는 동해상고 최진호 선수가 1위, 제1방통고 이혜준 선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오후 국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양고읍 안대리 군용비행장 내 헬기 배치로 인한 소음 피해를 논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